허버컨트 나왔을 때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쭉 빠졌었잖아요. 정신을 차리는데 한 하루 이틀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는 머니는 덤머니들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디맨드가 아직 덜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빠졌을 때 스마트머니가 같이 빠졌나, 덤머니만 빠진 건가. 그랬을 때 스마트머니가 잔존하는 비율이 꽤 있거든요. 사스 쪽에. AI를 꼭 DT 문제에다가 자꾸 갖다 대고 챗봇만 만들고 AI의 1% 2%도 못 활용한 거거든요. AI 어시스티드 조직, AI 드리븐 조직, AI 네이티브 조직에서 AI 어시스티드 드리븐을 거쳐서 네이티브가 될 수 없다. 그거는 사실은 동화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요새 사스포칼립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죠. 특히 클로드 코드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연일 희망퇴직, 정리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실리콘밸리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테크 자이언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로 클로드 코드가 이 사스 회사들을 다 무너뜨릴 건지 정확한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도 미국을 자주 오고 가고 계시죠? 작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 사스포칼립스 얘기가 올해 초부터 지금 그래도 한 2,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매일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무슨 모델 하나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저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데, 신기한 게 세일즈포스나 이런 회사는 사스의 대표적인 회사라서 그렇다 치는데, 또 거기에 뭐 어도비도 막 떨어지고 보안 회사들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 게? 그 회사들의 로드맵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엔트로픽의 4차에서 5차 넘어갈 때 투자한 펀드로서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인베스트먼트 레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좀 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임팩트가 있는 AI 솔루션인데, 지금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로드맵이 그것을 비껴가는 밸류를 어떻게 창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도비가 계속 파이어플라이처럼 클라우드 형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모색을 하고 있다, 이 부분만 있다 라고 하면은 어도비는 실제 우리가 우려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도비는 사실은 클라우드 쪽도 있고 로컬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실제 전문가들이 어디서 밸류를 느끼느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로드맵을 좀 궁금해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끌어갈 건지. 사실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또 쓰여지고는 있거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왔을 때 항상 업앤다운을 다 경험을 하면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로드맵에 대한 공부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시를 들려드려 볼게요. 지무비라는 유튜브 혹시 아세요? 나영갑 대표님, 그분이 웹툰 홍보도 하시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영화 홍보는 영상으로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홍보하기가 되게 편한데, 웹툰은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무비라는 이 분이 어떤 식으로 팀을 작동시키고 있냐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넣으면 영상 3초짜리 5초짜리를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를 파운데이션에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는지가 약간 보여집니다. 예능 프로그램 딱 봤더니 그록에서 쓰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거의 확실한데, 그록에서 쓰게 되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쓰게 되면 일단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 이미지를 하나 딱 넣었어요. 이거를 3초짜리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딱 이러고 있으면은 3초가 지나면 막 이렇게 권투를 하는 거죠. 이 영상으로 만들어주는데 얼굴이 조금씩 변해요. 클라우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죠. 학습을 해서. 근데 만화 이미지는 조금이라도 변해도 인간이 엄청 눈치를 잘 채거든요. 근데 실사는 오히려 조금 변한 거를 인간의 바이어스, 선입견 때문에 별로 눈치를 못 채는데요. 만화는 굉장히 빠르게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록에서 30개를 만들었어요. 3초짜리 영상을 한 이미지 가지고.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작업을 팀원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의 한계고요. 실제로 로컬에서 이 AI를 구현을 해가지고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솔루션은 사실은 무료예요. 왜냐하면 이 솔루션을 만든 분이 이거 나 무료로 출시할 거다. 첫 번째 그록하고 다른 게 일관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3초 동안 권투를
램프를 해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2, 30개가 아니고 5, 60개를 만들거든요. 5, 60개를 만들고 어떤 거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AI가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요. 이미지 투 영상 제너레이션 하는 AI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 AI 솔루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이게 올라가거든요. 자, 이 소프트웨어를 로컬에서 돌리게 됩니다. 파운데이션 안 갔다 와요. 로컬에서 돌리면 돼요. 그냥 한번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무비 님의 회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인 것 같아요. 나중에 파운데이션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할루시네이션 측면도 있고 그 속도라는 것이 이것보다 빨라지긴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스포칼립스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비용과 컨시스턴시한 거, 전체 노동 시간을 얼마나 줄여줬는지, 그리고 실제 그 도메인에 대한 명확한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스포칼립스를 봐야 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월급을 드릴 때요, 1원이라도 잘못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1원이라도 잘못 나갔을 때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1원이 잘못 나가게 되면은요, 월크데이라든지 컨커라든지 그런 솔루션에서 책임지거든요. 레지터메시라고 하죠. 그걸 책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과금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파운데이션은 이런 잘못 나갔어요. 그거 할루시네이션이었어요. 이러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레지터메시까지 탑재한 AI 회사들이 지금 있긴 있어요. 근데 모든 회사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재화해서 아무리 만든다라고 해도 레지터메시를 탑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HR팀에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할루시네이션 제로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레스마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컨커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서의 마지막 퀄리티, 그러니까 99%까지는 우리가 AI로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1%가 부족했을 때 B2B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2026년에 그게 완전히 다 완벽하게 구현이 될 거냐, 27년이냐 28년이냐 5년 안에 그게 구현이 될 거냐, 이런 논쟁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요, 엔트로픽 투자한 저희의 투자 그룹 안에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죠.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모든 사스 회사가 임팩트를 받고.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엑셀인 클로드라는 거를 쓸 때 이게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엑셀은 완벽하다라고 보면 엑셀인 클로드는 완벽에 매우 가깝고 정말 어메이징하다. 이게 지금 과연 대체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엑셀을 안 쓴 클로드에 더 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오피스 워커가 됐을 때 확 전환이 일어나지, 엑셀에 아주 친숙한 사용자들이 엑셀인 클로드를 통해서 대체가 되는 속도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코딩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사람이 코딩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댓글 보면요, 아직 현장에서 안 그래요 막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100% 바로 대체되지 않는 속도 조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사스포칼립스의 영향력이 기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디까지 퀄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고, 반대편은 지금 이 사스 회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후자를 봐도 지금 주가가 유동치는 게 갑자기 30% 떨어졌다가 한 열흘 지나고 나면 여기도 대책이 있대 이러면서 막 30%가 복구가 돼요. 그랬다가 또 그 다음 모델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코드가 나왔을 때 보안 회사들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이 보안 회사도 이 AI를 활용해서 더 잘한대 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30%를 더 넘어섰어요. 그러다 또 뭐 미스토스 나오니까 또 떨어지고 막 지금 이게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빠졌을 때 스마트 머니가 같이 빠졌나, 덤머니만 빠진 건가. 그 투자자 구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비상장에서는 되게 클리어하게 나오거든요. 상장사도 마찬가지죠. 거기 이제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스마트 머니가 잔존하는 비율이 꽤 있거든요. 사스 쪽에. 쉽게 생각해서 스마트 머니 우리 어떤 애들 보면 돼요? AI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투자사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라이트스피드라는 벤처 캐피탈, 세콰이어, A16Z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실제 그 회사의 파운더들의 로드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빠져 있느냐 안 빠져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는 것 같고요. 허브컨트 나왔을 때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쭉 빠졌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16피트짜리를 8비트로 한번 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사실은 리니어한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16비트, 8비트, 그 다음에 4비트, 그 다음에 터보 컨트롤 3.5비트로 만들었거든요.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성취죠. 근데 이게 1비트가 돼도 메모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데 한 하루 이틀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는 머니는 덤머니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더 들어가죠, 스마트 머니들은.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고통 많이 받습니다. 저도 사실은 스마트였다가 덤이었다가 스마트였다가 하는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많이 교훈을 얻은 것은 시장은 매번 같은 곳에서 틀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분들께 여쭈면은 폭발적인 디맨드가 지금 아직 덜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시장 수요가 점화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의 이 정도 규모면은 훨씬 더 크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직원들이 과연 컹커를 드러낼 수 있냐, 내일부터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 보고 그걸 드러낼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워런 버핏이 시즈캔디 투자를 했을 때 시즈캔디 뭔지 잘 모르던 사람도 워런 버핏이 넣었대. 그러니까 다 막 넣었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빠지더라도 워런 버핏이 안 뺐으면 그래도 버핏 형이 아직 들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헬스케어 관련된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막 출렁인 적도 있고, 근데 그는 그걸 보는 거죠. 단 거는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트래젝토리면은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헬스케어 트렌드는 진짜 작은 트렌드였었던 거예요. 이쪽 시장에서는 더 살찌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었던 거죠. 라스트 마일에도 여러 가지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퀄리티 면에서 그만큼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도 하나가 또 있고, 티타임즈 내에서 저희가 막 쓸만한 그런 툴을 AI로 지금 뚝딱뚝딱 만들어서 막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쓰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툴보다 조금 편해요. 문제는 제가 그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운영팀을 다루지 않는 한은 오히려 이게 비효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뭘 만들더라도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그리고 기존의 사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이주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그 다음에 그 전에 퀄리티를 100% 따라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찐 고민이시네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조직이 인간이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퀄리티 이슈가 중간중간에 없는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태스크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하다 보면은 효율성으로 AI 전환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일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속 편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스포칼립스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야, 우리도 그냥 만들어서 해봐, 이런 회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회사들은 기존에 쓰고 있던 사스들 한번 재점검해보자, 이거 우리도 만들어서 쓸 수 있지 않냐. IT 부서가 크게 있거나 자회사가 있는 데들은 좀 베껴서 만드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내재화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주로 효율성 쪽 주제의 과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바꿔도 업무가 줄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임팩트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아직 간지러운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고, 두 번째, 효율성이 아닌 부서 간 혹은 우리 기업 자체를 AI 네이티브로 바꾸는 노력들도 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냐면 AX 전환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업체들한테 POC를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두세 가지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OC만 하고 폐기. 이거 뭐 잘 해봤다, 근데 뭐 엄청난 건 아니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POC 하다가 먹튀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 도와주는 회사가요? 엄청 많아요, 요새. POC 하다가 도메인 지식이 안 되니까 하려다가 이 도메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Forward Deployed Engineer라고 하죠. 팔란티어에는 FD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걸 막 풀거든요. 그런 회사가 아닌, 잘 모르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스타트업 중에도. 그런 회사들이 괜히 들어갔다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잘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본 프로젝트로 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의 원인은 과제 설정의 이슈라고 봐요. 업체 파트너십의 문제도 있지만 과제 설정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의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테크 회사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컨설팅 업체들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레가시 컨설팅 업체들이 그런 태스크를 요새 많이 합니다. 근데 과제들을 보면은 전산화 프로젝트 때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었을 때 이런 경우를 AI로 푸는 거가 제일 AI의 정말 1% 2%도 못 활용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의 과제 설정이 아닌 정말 AI 네이티브 파트너를 잘 만나서 AI 전환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그냥 하나 예시만 들려드리면 이메일을 혹시 어떤 거를 쓰시나요? 천차만별인데 원래 공식적으로는 아웃룩이고요. 지메일이나 아웃룩을 쓰시게 되면은 단메일을 대신 써줄 때 있잖아요, AI가. 아, AI가 이런 것도 해주네. 제목도 달아주고. 이런 거가 이제 AI 어시스티드 조직에 단메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업무를 효율화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식의 AI 활용법인 거죠. 실제로 이메일을 AI 전환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확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슈퍼휴먼 엔진 같이 하나를 넣어서 메일 트랜잭션을 전부 다 학습시키는 AI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그 LLM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장님이 전무님한테 그거 프로젝트 승인 받았나? 라고 물어보면 리얼타임으로 학습을 하니까 5분 전에 승인 받았고 승인 받을 때 전무님이 주신 충고는 이런 거가 있고 중요한 데이터는 이런 거다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리에 가서 물어볼 필요 없고 메일로 물어볼 필요 없고 챗으로 물어볼 필요 없고, 이게 AI 네이티브의 메일 전환 과제거든요. 근데 메일에 AI를 넣는 과제를 답 한 달락 대신 써주기, 이런 식으로 과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스퀘어몰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제 중에서 우리가 스퀘어몰픽한 과제가 정말 너무 많지는 않은지 셀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스퀘어몰픽은 이제 전구가 개발됐을 때 초 옆에 자꾸 전구를 뒀다는 거예요. 전구는 딴 데다 둬도 되잖아요. 화재 위험이 훨씬 적으니까. 근데 AI를 꼭 DT 문제에다가 자꾸 갖다 대고 전산화 프로젝트 문제에 갖다 대고 챗봇만 만들고, 이게 아니고 챗봇이 아니고 예전에 콜센터에서 했었던 콜러들보다 완전 훨씬 잘하는 슈퍼휴먼 콜러가 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설정하면은 AI 전환을 하러 들어온 팀들도 아,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가 판명이 될 것이고, 이건 제대로 쓰시는 거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파트너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되게 잘하는 회사가 이제 팔란티어와 FDE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케이스를 가끔 봐요.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그 존경하게 된 그 공공기관 중에서 수원시청에서 3,800명의 직원들의 전환 배치를 AI로 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퀘어몰픽한 전환 과제라면 3,800명의 스킬셋들을 잘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면은 전산화 시대 때도 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전환 배치 자체를 이 사람을 어디 부서에 넣어야 될지를 AI가 그냥 정해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유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대단하시다. 이게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거냐면, 그걸 하시던 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확도에서 틀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 부서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내가 정의하는 게 좀 웃기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도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게임 캐릭터 있죠? 오각형으로 돼서 강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축구 선수들처럼. 그거를 도입을 내재화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있는데, 이런 과제정이면 AI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냥 한 방에 이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며칠 걸리던 작업인데.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 부서에 가는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축구선수처럼 3-3-1의 그 구조라면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과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 컬러와 나의 능력치와 그 부서와 나의 궁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서에 가시게 됐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 되게 명확해요. 그런 것들을 AI한테 델리게이션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요새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아트 오브 델리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파운데이션이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요새 구글이 새로 건물을 짓거든요. 그 신사옥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요, 무브 37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세돌 사범님하고 알파고랑 대국했을 때 그게 벌써 2016년이거든요. 알파고가 37번째 수를 딱 뒀는데 모든 바둑 전문가들이 이걸 악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 쉽게 이겼거든요. 그리고 무브 78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세돌 사모님이 하나 4차 때 두셨는데 요거 때문에 알파고 졌거든요. 무브 37과 78의 비율을 요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스는 78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B2B이기 때문에. 근데 영상의학과 교수님들도 이거를 5대5로 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이게 유방암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5대5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무브 37에 99를 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최고의 정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AI를 5를 쓰고 인간을 5를 써야 될지와 이걸 99대 쓰고 1을 써야 될지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C 계열로. 그렇다고 해서 B2B에서 99대 1짜리를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정확도가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원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파운데이션이 너무 똑똑해져서 5대5가 아니고 99대 1 정도, 999대 1 정도로 우리가 델리게이션을 줘도 된 상황까지는 지금 많이 발전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료기기 중에서 원래 10수년 동안 3위를 하던 업체가 그냥 한 방에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MRI 업체 중에서 한 방에 1위로 올라왔어요. 1위 하던 업체가 한 방에 3위로 내려왔거든요. AI를 빨리 도입했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뀐 것처럼 영상의학과 교수님들도 5대5라고 보수적으로 보시다가도 요새는 8대2로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거, 이런 트렌드들을 잘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정말 가속화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과제 정의만 잘하면 뒤에 있는 오퍼레이션 속도가 AI를 통해서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겠구나를 느낀 케이스가 있습니다. 혹시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네. 흑백요리사를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개발자분들을 1박 2일 동안 이제 가두고 해커톤이라는 걸 진행할 때 저희가 후원을 했거든요. 그때 이 컨셉을 흑백 개발자로 했어요. 100개발자 굉장히 유명한 20분을 모셨고, 그러니까 흑개발자가 진짜 많이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봐가지고 80분 정도를 뽑았고 1박 2일 동안 감금되어 솔루션을 만드는데요. 과제 정의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AI 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1박 2일 동안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개발자, 비개발자 다 모여 있는데 어떤 팀이 너무 재밌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AI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쓰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직장 상사가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분류해 주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직장 상사가 오늘 나한테 한 얘기를 딱 넣으면은 쓰레기다 아니다를 구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팀이 꽤 점수가 높았었던 게 블라인드 같은 앱에다가는 이거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엑시트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 1박 2일 만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과제 정의가 잘 되고 비즈니스 임팩트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붙어서 코디파이까지 다 끝냈거든요. 마케팅까지도 하는 것까지도 AI 전환이 가능해지니까 요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과제 정의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고, 이 뒤에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브 코딩 해봐도 뒤에 가서 이것저것 고쳐줘 하면은 어느 순간 누더기가 돼 있고요. 처음에 딱 얘기해서 가장 꼼꼼하게 잘 짜면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과제 정의가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버의 알고리즘 디스패치 로직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를 배치하는 걸로 AI가 작동해요. 왜 AI가 들어가야 되냐면 똑같이 5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그 다음에 학교가 갑자기 끝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패턴이 있어서 이거를 할 때 실제 AI가 하는 게 훨씬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팀이 있고요. 웨이모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를 배치하는 게 약간 스큐어몰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정관념이다. 그게 아니고 수익 개선으로 줘버렸어요. 배치를. 그랬더니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아마 아실 텐데 기름 잔량을 보고요. 팔로스 포레디스 갔을 때랑 말리부로 가면은 40분 이후에 요 마을에서 타는 사람들의 패턴이 다시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는 효율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차가 배치되는 것보다 저 차가 배치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제 개인의 사용자 경험이 순간 나쁠 수는 있는데 전체 사용자 경험은 훨씬 좋아졌었고, 중요한 건 수익 개선이 무엇보다 좋아졌었던 거죠. AI 전환에서 가끔 이런 회사들을 봅니다. 리테일인데
API에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비전 API로 보면서 뭐가 더 잘 팔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스퀘어모피크한 거예요. AI 토큰 비용만 날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진열대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포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신용 데이터에 붙어 있는 AI랑 협업하는 게 재고 관리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편의점에서 1+1도 재고 관리 목적으로 1+1을 쓰는 회사가 있고 그냥 수익 개선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개선으로 쓰면은 재고가 많아도 1+1에 안 들어가는 제품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 개선은 재고 관리보단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회사가 레이스트랙, 미국의 레이스트랙이라는 회사는 팔란티어가 재고 관리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수익 개선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레벨 플러스 1의 과제를 설정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작은 문제를 해결하냐? 온톨로지는 수익 개선을 원한다. 인간의 과제 정의가 제일 스퀘어모피크하고 온톨로지를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야 된다. 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요렇게밖에 안 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들어만 봐도 좀 1차원적이네요. 근데 수익을 개선한다는 거는 바둑으로 치면은 두수 세수를 더 봐야 되는 거라서 조금 더 복잡한 일이고 인간이 풀기 쉽지 않았던 건데 그걸 AI한테 풀게 만들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 온톨로지의 힘이죠. 그런 형태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한테 주듯이 줘야 되는데 부리듯이 자꾸 도구화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도구였던 시절은 한 3년 전에 끝났죠. 지금 광화문 교보문고에 책이 한 50만 권 있거든요. 근데 클로드가 지금 읽은 책이 2천만 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훨씬 똑똑한데 요만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요렇게 과제를 줘볼까? 저렇게 과제를 줘볼까? 하는데 그 과제, 윗과제를 줘도 우리보다 조금 더 잘 푸는 게 됐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B2B 영역은요. 인간이 사실 코디파이를 미리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족쇄를 만들어버린 영역이에요. 월급이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만약에 AI가 이 사람 일 더 잘해가지고 뭐 한 3원 더 주고 싶었는데 이러면 이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룰 베이스로 돌아가야 되는 환경이 있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AI가 2천만 권을 읽어도 그냥 맡길 수 없는 애초에 태생부터 그렇게 돌아가는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조금 더 정교하게 과제 형태로 줘도 된다. 근데 이걸 제일 잘 주는 회사들이 사실 사스 회사들 이다. 물론 시투수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행동들은 이번에 탄로가 났죠.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과금이거든요. B2B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고 실제 문제 해결을 하는 수로 토큰 비용으로 받게 된다라든지 그런 변화는 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제 내부에서 쓰는 툴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쓴다 그랬잖아요. 사실상은 사람들이 하던 업무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UI도 굉장히 UX가 익숙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쓰던 스타일로 더 구현을 한 이유가 조금만 바뀌어도 안 쓰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말씀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굴지의 제조 AI 회사가 있는데요. 제조업 쪽에서 특화된 AI 회사예요. 제조업에서 어떤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걸 다 AI 네이티브로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들어가서 보니까 for deploy 엔진을 다 투입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요건 요래서 안 되고요. 저건 요래서 안 되고 요건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거 가능할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냐면 이거는 바이아웃을 하나 해야겠다. 제조회사를. 거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맘대로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례를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러펌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AI 회사가. 그러지 않고서는 괜히 러펌에 들어가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셨다가 조금밖에 못 바꾸는 사례 가지고 막 그들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AI가 할 수 있는 거를 그 정도밖에 못 하는구나 AI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펌은 그냥 만들어야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제가 국가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위촉이 됐거든요.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데이터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를 하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사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공기업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근데 제가 재밌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AI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조금씩 도입을 해가면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 어시스티드 조직, AI 드리븐 조직, AI 네이티브 조직에서 우리 레가시가 AI 어시스티드 드리븐을 거쳐서 네이티브가 될 수 없다. 그거는 사실은
동화예요. 왜냐하면 어시스티드 조직에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어시스티드의 헤게모니가 하나 생깁니다. 이 솔루션이 벌써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이걸 한 방에 가려면 파트너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진짜 좋은 파트너들. AX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마키나락스나 업스테이지 같은 진짜 찐 고민을 해결하는 회사들이 소개가 많이 돼야 됩니다. 사이오닉 같은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소개가 돼야 되는 거고 국가대표 LLM 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꽤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이게 한 방에 가려면은 일단 UX가 훨씬 좋아져야 돼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UX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거 좋게 만드는 교두보가 네이티브임에도 불구하고 UX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게 필요하고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과제정이랑 실제로 그런 POC가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 포인트는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백도어에 있는 공무원들이 AI를 써서 굉장히 효율화한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내 업무 중에서 일부 8시간짜리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AI를 도입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도어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공무원이 하는 그거는 AI 어시스티드고요. 지금 뭘 해줘야 되냐면 국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 처리 속도가 얼만큼 줄냐. 국민이 민원을 딱 칠 때 이 민원은 혹시 이런 내용인가요? 라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요 구조를 그러니까 끝단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AI한테 풀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줘야 백도어에 있는 데이터 정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치를 같이 설명해 줘야 백도어 과제들이 풀리는 것이지 공급자적인 문제로 과제 정의가 돼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공무원분들의 피로도만 올라갈 겁니다. 이거 해서 리포트 해주는 과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공무원들 그래서 쉬는 시간이 길어졌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관의 본연의 실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가 정리가 되면 백도어 땅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AI 네이티브 과제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무원이 8시간 하던 걸 조금 시간을 줄이는 데 목표를 줄 거냐, 네네. 아니면 아예 이 일 처리의 코스트 자체를 줄이는 데 줄 거냐.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부처 사일로 그 칸막이를 줄이면은 뭘 하실 건데요? 예요. 그 질문이 안 풀려서 AI 도입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안 풀어줄 거예요. 근데 이런 밸류가 있어서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사실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요 부처랑 요 부처는 안 풀어도 되네. 저 부처랑 이 부처만 풀면 되네. 그리고 저 부처 전체를 다 풀 필요가 없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제 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 풀리면 어떤 걸 할 건데요? 라고 했을 때 답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일로는 나쁜 거니까 부처 칸막이 나쁜 거니까 해서 그냥 얘기하시는 거 말고 그걸 풀렸을 때 AI가 전에 없었던 밸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해상도 그림이 있느냐 요게 정해지면은 생각보다 이걸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가 정해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만들면 기업에서 AI 도입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설득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세돌 알파고 바둑을 둘 때도 아까 악수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봤을 때 악수였던 게 전체 이 판을 이기는 데 있어서 악수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경험적으로 갖고 있었던 편견과 관행 같은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는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제 안 풀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왜 시간을 쓰고 있었지? 이런 것들이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